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지금 앞으로 미래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지만 현재 모든 기술의 총알들이 융합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이런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기술 보고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핵심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이 가상현실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세상,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내용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3D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융복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어떤 여는 바로 그러한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메타버스는 원래 그 용어가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인 이 메타는 초월 그 이상을 말하는 그런 의미고요. 일단 이 세상 버스라는 거는 이 유니버스를 라는 이 단어에서 가져온 건데 세상 또는 우주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용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처음으로 사용된 거는 그 1992년도에 어떤 소설가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바타라는 이런 용어와 함께 어떤 우주에 부합하는 인터넷 기반의 3D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고요. 이 용어를 기반으로 우리는 현재 인터넷 기반의 어떤 3D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혁신적인 여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저명한 그 이코노미스트를 아는 이 경제진은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엔비디아는 메타버스가 인터넷 뒤를 이는 가상현실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안에 이 1,000만 명을 모으겠다. 이 호라이즌이라는 이 페이스북의 어떤 게임인데요. 1,000만 명을 이 안에 모으겠다. 이러한 지금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그런 기술로 다들 모든 기업과 산업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시장이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2030년도가 되면 1.5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8%에 이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이 XR과 VR, AR이 있는데요. XR은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이 VR과 AR을 합친 겁니다. VR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상 체험을 하는 기기죠. 이 기기를 쓴 다음에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AR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어떠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는 크게 4개로 구분합니다.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현실의 외부 환경 정보를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분야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러한 포켓몬고와 같은 이러한 게임들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로그인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각 개인의 어떤 개체의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로깅이라는 서비스는 주로 헬스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러월드라고 해서 이 가상의 공간 안에 외부 정보를 통합시킨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글 어스와 같은 3D 맵이나 바로 이 가상 투어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버추얼 월드는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이런 게임들, 제페토, 이런 가상 월드,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메타버스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는 현재 그 유형을 경계를 허물면서 이제 AR과 라이프 로깅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고스트 페이서라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는 헬스 관련된 앱인데요. 이 앱을 통해서 이 앱과 이런 사용자가 이 곡을 쓰는데, 이 곡을 앞에 이렇게 증강현실로 이러한 가상의 경쟁자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경쟁적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이러한 현실 체험을 제공하고요. 이 서비스를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서비스를 보시면 이렇게 고글을 썼습니다. 고글을 쓰자마자 가상 세계에 아바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아바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마치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어떤 누군가와 같이 함께 운동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위치 기반의 어떤 GPS 기반의 앱을 통해서도 칼로리라든지 소모량, 운동량 이런 것들 다 연결돼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본인이 운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도 시차를 두고 서로 같이 운동하는 듯한 이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 세계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호핑과 같은 이런 앱들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 같은 거를 이런 가상의 컨퍼런스나 이벤트들을 갖다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즉 라이프 로깅과 버추얼 세계가 만나는, 즉 두 가지가 융합하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자기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가상의 어떤 컨퍼런스 공간에 여러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바타들이 다 어떤 가상으로 입장한 사람들이고요. 서로 같이 말도 할 수 있고요. 사회자가 연설을 하면 다 같이 공유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가상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도 뭔가 가상에서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세계와 미러월드가 결합이 된 이러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들이 현재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메타버스가 왜 메타버스가 결국 혁명이냐, 바로 이거는 기존의 인터넷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술들이 또 있는 거고요. 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이런 동인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웨어러블 시대로 급격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들을 몸에 착용을 해서 이렇게 착용하는 시대로 가면서 점점 편의성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고요. 기존 인터넷 시대에는 키보드나 터치 방식을 활용해서 조작을 했지만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요, 음성 그리고 동작, 어떤 시선 이런 오감으로 이런 기기들을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2D 웹 화면에서 이제 3D 공간으로 3D 웹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의 제약을 넘어서 이 현실이 결국 이 현실이 화면이 된다.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 VR은 이 3D 공간에서의 정보를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은 이제는 자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이 곧 화면이고 우리가 보는 것과 완벽하게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와 인터넷 시대의 차이점은 이렇게 과거 인터넷 시대의 연결과 이동성은 점점 네트워크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연결과 이동성은 더욱더 빨라졌고요. 편의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PC 시대에서 과거에는 이 고정된 어떤 PC 이런 화면에서 자신이 봐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휴대를 하게 되고 이제 웨어러블 시대로 넘어가면서 착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편리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했고요. 상호작용성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기기 중심이었지만 이런 기기 중심의 조작, 마우스 키보드를 이용하는 이러한 조작이 터치를 통해서 진화했고, 앞으로는 이 동작과 시선, 오감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어떤 작용성으로 바뀌고 있고, 화면 공간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 2D 스크린에서 이제 3D로 또는 화면이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 보명 기술이라는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이 범용 기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큰 소수의 파괴적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에서 공통으로 활용돼야 되고 혁신을 촉진해야 되고 기술 진화가 아주 빠른 걸 말합니다. 과거 18세기 말에서는 이 전기기관을 말했고요. 20세기 초는 전기, 20세기 말에서는 인터넷이 범용 기술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는 다양한 범용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구현되는 것이고요. 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결국에는 소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R과 데이터, 그다음 5G, 네트워크, AI가 이런 기술들이 이용 복합하면서 결국 범용 기술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이 복합하면서 이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범용 기술, 네트워크와 데이터,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그리고 XR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상 경제가 이제 뜨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 실감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가상의 융합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영국에서 처음에 이 가치를 주목했고요. 이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확장을 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가상 융합 경제를 발전 전략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상 융합 경제는 새로운 경제 가치의 어떤 핵심 개념으로 결국 이 경험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개인화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지불 의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 결국 이 경험에 대한 그러한 니즈가 바로 결합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험의 가치는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가상 융합의 형태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업경제, 산업경제, 서비스경제, 그리고 경험경제, 이 경제 가치가 점점 진화를 하면서 이제 경험의 경제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경험의 가치가 점점 고도화되어 가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요. 결국에는 이런 가상 융합 경제 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이 복합적인 이런 보면 기술로 차별화된 경험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게 이 경험 가치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데요. 이게 4I라고 합니다. 일머전이라고 해서 이런 몰입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네이션으로 상상하는 거, 그다음 인텔리전트 기능화되는 부분, 이런 경험들이, 이런 네 가지 경험들이 바로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메타버스는 인터넷 뒤를 이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인터넷 혁명, 메타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혁명은 기존에는 오프라인, 1990년대 이전은 오프라인 시대였죠. 이런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네트워크가 접속이 안 됐었고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결국은 대면 중심이어야 됐고요. 장소에 어떤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온라인이 확장되면서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이러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결국은 연결이 되면서 이제 편리성이 증대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고요. 신속한 정보를 습득하고 상호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온라인 중심의 경제로 확장이 된 것이고, 이게 이제 2020년대 이후에는 이 가상 융합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가상과 현실이 만나가지고 현실감을 제공하고 공존하면서 또 공유하고 소통하는 바로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전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메타버스는 결국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혁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메타버스는 기존의 인터넷 시대의 한계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 시대의 교육 관점에서는 대면 서비스 기반의 그러한 인터넷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가상의 이러한 3차원 공간에서 현실감을 제공하는 그러한 온라인상에서 대면 수준의 그러한 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쇼핑 분야에서는 매장을 가야만 쇼핑을 할 수 있었거나, 온라인상에서 그냥 자기가 착용해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구현을 했죠.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에서는요, 집에 어떤 AR 거울과 같은 거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런 피팅 이런 과정,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쇼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는 발전할 것이고요. 어떤 이제 제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러한 이동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문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어떤 모델에서 현실에 있는 모델과 가상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가상의 모델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과정도 이제는 어떤 로고비라고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단계로 진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가상의 디자인과 같은 이러한 메타버스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어떤 시제작 모델 같은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또 저비용으로 다품종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결국은 계속 비상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 게임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과 플랫폼들이 게임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요. 현재 바로 2021년도 바로 이 현재에 가서 이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그 생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결국 메타버스는 뜰 것이냐 질 것이냐로 갈리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이 지금 뜨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플랫폼과 결합이 돼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이 가상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메타버스 게임들인데요.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이 최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 게임은 가상의 세계에서 스스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요. 이 안에서 자신의 게임도 개발하고 아이템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게임이 되겠고요. 이 가상 화폐까지 통용되고 있어서 현실과 가상이 이제는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원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은 전 세계 이용자가 무려 3억 5천만 명이 돼요. 배틀로얄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파티 로얄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어떤 게임 모드도 제공합니다. 이거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포트나이트에서는 가상의 콘서트라는 것도 통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페토라는 이런 게임들도 AR 패션 아이템을 제작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유명인들이 버추얼 팬 사인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바타 공연을 통해서도 수익을 또 창출을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게임이고요. 결국 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결국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 랜드라는 바로 이러한 게임들도 이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러한 게임들이 또 등장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이렇게 게임 쪽으로 현재는 메타버스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또 이 유니티와 언리얼 같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들, 모바일 게임이 거의 대부분 다 유니티라는 이 게임 엔진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는 게임 70%,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은 40%가 개발되고요. PC는 PC 시장에서는 거의 40%고요. 이런 AR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유니티는 거의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상하는 그런 게임 엔진이고요. 언리얼과 같은 이러한 게임 엔진은 고품질 그래픽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대작 게임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이 AR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런 AR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AR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요.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의 AR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이런 포켓몬고와 같은 이런 게임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 실제와 가상과 같은 이러한 세계를 협업하는 이러한 또 서비스를 옴니버스라는 이러한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고요. 에픽 게임즈는 이 가상의 인간, 즉 메타 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가상의 인간이죠. 이 가상의 인간이
표정과 감정을 그대로 또 새로운 아바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바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휴먼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이런 메타버스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미래에는 정말 자신과 똑같은 이런 가상 인간을 이런 3D 가상 세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올려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메시라는 플랫폼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시라는 플랫폼은 혼합 현실 플랫폼인데요. 그리고 가상을 협력한다거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함께 어떤 업무를 협업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라는 서비스를 또 있으면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 형태의 이런 고글을 쓰고요.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운다거나 뭔가 체험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기술이 지금 군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의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걸 혼합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혼합 현실을 구현해주는 이러한 기술을 또 제공을 했고요. 또 AR 기반의 원격으로 협업하는 도구들, 이러한 서비스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의 기술 혁신들이 과거에는 이런 비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 비용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이 오큘러스라는 이 기기인데요. 과거에 오큘러스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무려 $299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졌고요. 이러한 가격에 대한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결국 이 몰입기기가 대중화 시대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이런 오큘러스의 이런 퀘스트 2 이런 기기가 무려 140만 대, 그리고 2021년도 2월까지 현재 500만 대가 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큘러스 퀘스트 2랑 같은 이러한 기기들이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은 이 스팀 VR,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스팀 VR의 게임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스팀 VR에 대한 접속자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VR에 대한 통계가 점점 이렇게 접속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 메타버스를 주목하면서 이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의 오피스라든지 또는 AR 글래스, 이런 글래스 같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호라이즌과 같은 이런 가상 세계, 수천 명이 이런 가상 세계에 동시 접속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는 AR 스튜디오 같은 스파크 AR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AR 글래스를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AR 글래스를 통해서 결국 일상화 될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지금 현재 인식이 되고 있고 생태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투자 대상으로 지금 부상을 했고, 유니티, 로블록스 지분을 지금 투자 회사들이 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투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 노블록스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이후에는 나스닥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무려 600% 이상 크게 상승했고요. 이런 메타버스의 주요 기업들의 가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이런 그래픽 칩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도 메타버스의 기술을 투자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 게임과 놀이에서 SNS 등 이런 소통 단계 영역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시작 단계이고요. 앞으로 전 산업과 사회 영역에서 이런 메타버스들이 이렇게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중에 40%가 포트나이트에 접속해서 여가를 보내고 있고요. 만 9세나 16세 이하의 이러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 현실의 친구보다도 로블록스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경제를 주도하는 그러한 계층으로 성장을 했을 때 아마도 이러한 메타버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이 가상의 세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용하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들이 결국에는 교육, 행정, 의료 분야에도 이제 널리 사용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의료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메타버스를 관련해서 어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산업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요. 지능형 메타버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기술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싱가포르는